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성주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성주 군민들, 앞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투쟁위원회는 평화적 시위로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배치, 성주 배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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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총리와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큰 홍역을 치른 성주 군민들이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할 때까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복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길 도의원, 백철현 군의원, 김한수 경북도 친환경 농업인 회장 등 4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반대위원회에서 조직을 보강해서 이렇게 장기적인로 간다고 보고 조직을 강화했는 겁니다. 투쟁위원회는 앞으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닷새째 단식 농성을 해오고 있는 김한군 군수도 지친 기색으로 발대식에 참가했습니다. 투쟁위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에서 성주 군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집회도 이어가기로 했고 사드 배치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의원과 도의원들이 새누리당 탈당까지 고려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성주군은 오늘도 닷새째 집단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이번 사태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7곡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경상북도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강경한 어조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하지만 성주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되자 경상북도는 A4 한 장짜리에 짤막한 입장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성주군의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이해한다면서도 결정 과정과 절차 면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후속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은 건데 이런 인식은 성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는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끝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박근혜 정권이 아니마저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대구 경북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경상북도가 성명서만 발표하고 손을 놓고 있다며 단호한 입장 표명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성주군이 사생 결단으로 나서는 등 지역 민심이 크게 이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상북도의 대응 방향과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어제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설명회 때 발생한 달걀 투척 행위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이에 따라 오늘 수사 과장을 반장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때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주요 불법 행위자를 불러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항의하며 도로를 막고 있던 성주 주민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성주 주민 이모 씨는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 근처에서 아내와 10살 된 딸, 7살 쌍둥이 아들 등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를 세워놓고 황 총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고 기다렸는데 황 총리를 태운 흰색 승용차가 차량의 뒷부분을 밀어내듯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또 황 총리가 탄 승용차가 오기 전 경찰관 3명이 곤봉 등으로 운전석에 유리창을 부숴 놀란 자녀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이 많이 늘고 있는 데 비해서 다문화 교육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근 이중 언어와 어버이나라 경험 같은 다문화 교육이 늘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12년 전 결혼과 함께 한국에 온 학부모가 모국 우즈베키스탄의 인사말부터 의식주, 전래 동화까지 들려주고 질문과 답도 주고받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집 모양이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드는 거 시원하고 흙도 만들어요. 한국에는 좀 달라요. 한국에는 시멘트로 보면 만드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학생은 어머니 나라에 대해 배우며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 동화를 저도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서 하니까 오늘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우즈벡에서 한국에 오는 게 자랑스럽다 생각하고 잘 온 것 같아요. 대구의 다문화 학생은 약 2,900명으로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도 해마다 늘어나다 올해는 0.6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이중언어 교실이나 어버이나라 자긍심 함양 수업 등 다양한 다문화 적응 교육이 실시돼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이나 보편성을 아이들이 깨치게 해서 미래 사회가 다원화된 사회인데 그 다양성의 가치를 알고 그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면서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다문화 교육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 밤부터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48.5mm를 비롯해 문경이 46, 봉화가 32.5mm 등 경북 북부 지역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고 구미 14.2, 포항이 4, 대구는 1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구와 경북 남부는 구름 많겠고 경북 북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제3회 생명사랑 환경축제가 달성습지 호림 강나루 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늘푸른 자원봉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의 가족 단위 생태환경축제로 습지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습지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맹꽁이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학습과 달성습지 탐방교실이 운영되며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관도 함께 열립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단 통합발대식이 오늘 오후 2시 대구시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해외 자매 우호 협력도시의 청소년이 교차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되는데 이번 달에 우리나라 청소년 20-30명씩 중국 닝보시와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고 다음 달 초에는 일본 고베 청소년 20명이 대구를 찾을 계획입니다. 신천 물놀이장이 오늘 개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 둔치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에 야외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올해는 수영풀장이 하나 더 생겼고 푸드트럭 석 대가 운영됩니다. 대구시는 오래된 동부와 남부도서관의 시설을 새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31억 원을 들여 시립 남부도서관과 동부도서관에서 성면을 제거하고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한편 소방과 통신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